차를 바꿨습니다. 테슬라 모델 Y 롱레인지로 바꿨고 1년 된 중고로 바꿨고요. 중고로 바꾼 이유는 일단 모델 Y를 지금 사면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이유가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마 바로 받을 수 있었으면은 신차를 구입했을 수도 있는데 너무 오래 걸렸고, 두 번째로 중고차로 구입을 해도 전기차는 이제 고장이 많지가 않다고 얘기를 들어서 중고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된 걸로 했고, 총 해서 한 8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제가 구입한 거는 아니고 저희 와이프가 구입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요새 사업이 잘 안 돼서 돈이 별로 없어요. 근데 제가 차를 파는 바람에 와이프가 구입을 했습니다. 일단은 제가 타고 다닐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그렇습니다. 하는 이유는 제가 이 차를 고르는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거든요. 왜 이 차를 선택했는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원래 저는 이제 생각을 했었던 게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원래 소렌토를 탔었거든요. 소렌토를 탔는데 2020년형을 탔습니다. 2년 정도밖에 안 된 거였는데 디젤이었어요. 2륜구동이었고 썬루프가 없었습니다. 일단 저는 썬루프가 없는 게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희 직원들이 그걸 구매를 했는데 제가 크게 신경을 안 써가지고 썬루프가 없는 거를 사서 좀 그게 마음에 안 들었고, 또 2륜구동이라 겨울에 굉장히 미끄러웠어요. 그전에는 제가 타던 차들이 다 4륜구동이어가지고 그걸 못 느꼈었는데 2륜구동은 확실히 틀리더라고요. 2025년부터 서울시에서 디젤차를 제한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깜짝 놀랐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서울시를 운행하지 못하게 되면은 제가 차를 타고 다니기도 불편하지만은 중고차 값, 디젤차 값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차를 빨리 바꿔야 되겠다. 빨리 바꾸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차의 가격을 잘 못 받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판매를 했어요. 이번 주 초에 판매를 했습니다. 판매는 엔카에 들어가시면은 엔카에서 차량 이렇게 보러 와주세요. 그래가지고 200명인가 딜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딜러들이 자기네들끼리 경매를 합니다. 경매를 해가지고 가격을 매겨서 거기서 제일 높은 가격을 쓴 사람이 차를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팔았는데 저는 좋은 가격에 팔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구입한 가격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족하는 가격에 판매를 했어요. 2천만 원 중반 정도, 중초반 정도에 팔았는데 저는 만족을 하고요. 차를 어제 가져갔습니다. 이 차를 역시나 엔카에서 어제 최종 결정을 해서 구입을 한다고 신청을 했죠. 오늘 홈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저희 집으로 이제 가지고 왔습니다. 탁송해 주시는 분께서 가지고 왔고, 물론 여러 가지 행정 절차는 어저께 마쳤고 보험도 어저께 들었고요. 그래서 차를 팔면은 어떤 차를 할 거냐라고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일단 저는 디젤차는 안 된다를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검토했던 게 휘발유차도 싫다. 왜냐하면 앞으로 내연기관차가 여러 가지로 천대를 받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유류값이 너무 비싸가지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LPG차 마지막으로 타고 전기차로 가느냐 아니면 바로 전기차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를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결국에 저는 전기차로 오게 된 것이죠. LPG가 연료비도 저렴하고, 그런데 일단 선택의 폭이 넓지가 않습니다. 국산차는 LPG가 있는데 수입차는 LPG가 일단 없어서 국산차 중에서 이제 골라야 되는데, 사실 국산차 중에서 제가 마음에 드는 그 차종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요즘 제네시스 많이 타는데 저는 제네시스 싫어요. 제가 그 아는 분 제네시스를 타보니까 기름을 너무 많이 먹고요. 전기차도 나왔다고 들었는데 그 돈 주고 전기차를 제네시스를 탈 바에는 나는 수입차를 타겠다. 왜냐하면은 가성비가 그렇게 높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내가 이걸 지금 타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전기차들, 아이오닉 6라던가 EV 같은 것도 검토를 했고, EV9 같은 거를 또 구입하는 거를 또 기다렸다가 생각도 했었는데, 일단 국산차가 조금 더 좋아지고 조금 더 품격이 올라가면 그때 국산차로 갈아타자라는 생각을 됐어요. 제가 아마 이 차 다음에 타는 차는 태양광으로 충전이 되고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되는 차로 바꾸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는 아마 이 차를 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때까지는 제가 그래도 어느 정도 제가 마음에 드는 타고 싶었던 차를 타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이 차를 선택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LPG차와 전기차 중에서 전기차를 선택을 하게 된 거죠. 전기차를 어떤 차를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기차 같은 데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산차는 다음 타임에 사기로 했고, 좀 기술력이 많이 올라간 다음에 사고 싶었고요. 수입차 중에서는 다 검토를 했었습니다. 푸조부터 시작해서 아우디 포함해가지고 거의 모든 차들을 검토를 해서 폴스타까지 다 해가지고 검토를 했었는데,
주행 거리라던가, 그 다음에 이제 성능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이제 뭐 하차감 같은 것도 생각한 게 결국에는 3파전이 됐어요. 이 차의 진짜 주인인 집사람의 생각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집사람은 벤츠라는 브랜드를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BMW 좋은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테슬라는 사실 처음에는 생각을 안 했어요. 일단은 BMW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차라면은 IS3 정도가 이제 살 수 있고, 그 윗급은 차가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전기차를 구입하는데 이렇게 많은 금액을 내야 되나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 BMW 같은 경우에는 EQB라든가 EQ 차량이 있는데, 저는 SUV 중에 골랐으니까요. EQC 같은 경우에는 올해 단종이 됐는데 벤츠에서 처음 만든 차량이라서 성능에 대한 그런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근데 EQB는 제가 좋아하는 모양은 아니에요. SUV처럼 생기긴 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형태는 아니고, 그 다음에 IS3 같은 경우에도 괜찮았는데 주행거리가 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주행거리가 300km 정도 좀 넘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는 일단 주행거리가 좀 있어야 자주 이게 충전소에 들락날락거리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IS 같은 경우에도 제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선택된 차는 테슬라인데, 테슬라는 제가 주저를 했던 게 뭐냐면은 이게 AS가 잘 될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또 신문이나 방송에서 테슬라 때리는 기사도 되게 많이 봤고요. 그래서 선택을 안 하다가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은 전기차가 고장이 잘 안 난다고 하던데, 이게 보증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보증 기간 동안에는 일단 무리가 없을 거고, 그리고 일단 타보다가 무리가 있다 그러면은 그때 또 판매해도 되는 거니까 테슬라 한번 타보자. 내가 볼 때는 지금 이 전기차 기술력은 가장 앞선 차량이 바로 테슬라인 것 같고, 다른 차량들은 테슬라를 따라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결국엔 테슬라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붙었던 게 벤츠 EQB, 그리고 BMW IS3, 그리고 테슬라 모델 Y, 이렇게 세 개인데 결국에는 모델 Y로 지금 선택을 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벤츠나 BMW는 저 BMW도 있었고 벤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좀 식상하다 그래야 되나? 근데 이제 테슬라는 아직까지는 좀 신선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차를 일단 받았을 때, 지금 제가 영상으로 찍고 있지만 이렇게 큰 디스플레이가 있는 게 저는 마음에 들었고, 그리고 썬루프가 아주 광활합니다. 광활해서 이런 차도 저는 항상 꿈꿔왔었고, 그래가지고 일단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SUV이고, 그리고 차박할 때 전부 다 딱 여름에는 에어컨은 가동이 되고 겨울엔 히터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relax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양은 좀 둔탁하긴 한데 그거야 뭐 크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 사람이라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오늘 차를 받고 나니까 지금 드는 생각은 뭐냐면은요, 일단 이게 핸드브레이크나 이렇게 브레이크가 없어요. 이렇게 발로 밟는 이렇게 2차 브레이크 있잖아요. 되게 당황했는데 지금 물어보니까 원래 없다 그러네요. 그리고 키도 그냥 이런 카드 키를 줘요. 여기 안에 키가 들어있는데 빠졌어. 이 키가 또 어디 꼽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라고 하네요. 전기차라 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충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몰라서 이 차를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잠깐 동네 한 바퀴만 돌고 왔는데 발을 밟아보니까 밟으면 나가고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버려요. 당연한 얘기긴 한데 너무 내연기관에 비해서 내연기관이 이렇게 브레이크를 띄면 슬슬 가지 않습니까?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적응하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다. 여기 보면은 오토파일럿 기능이라던가 이 테슬라에서 가지고 장점인 다양한 첨단 기능들이 숨어 있는데, 이 숨어 있는 기능들을 활용하려면 제가 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버튼들을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 공부하려면 한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래야 되는데 이거 언제 공부하나 그런 생각도 한편으로 들고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공부하는 대로 좀 말씀드리고, 이번 유튜브를 통해서 어떻게 적응이 나가고 있는지 그런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어저께는 되게 기분이 들떴었고 아침에 될 때는 그냥 무덤덤했는데 지금 받고 나니까 약간 걱정이 됩니다. 이거 어떻게 운영하나. 지금 배터리 40% 남았는데 이거 조만간 충전을 하러 가야 될 것 같은데 충전하러 어디로 가야 되지?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 차로 출장을 다녀야 되는데 잘 다닐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동안 타던 내연 차량은 좀 틀린 부분이 많아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 기분은 아주 좋습니다. 예, 그동안의 행정 처리가 다 돼서 깔끔하게 물건 받았고 정산도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잘 타고 다니도록 그렇게 하고 영상으로 또 기록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편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